네, 안녕하십니까. BCG 서울사무소 유통소비자분과의 안태희 파트너입니다. 저는 오늘 AI 툴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소비자들이 AI 툴들을 쇼핑에서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통기업이나 소비재 기업에 분명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통기업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트렌드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업체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고객들의 경험을 어떻게 좀 향상시킬 것이냐,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용어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가 실제로 그 커머스의 기능을 대행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좀 구현이 되면서 실제로 유통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 잘 접목을 시킬지,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그 멀천다이징이나 그 스토어의 오퍼레이션이나 또 혹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I 툴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오퍼레이션의 효율을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내부 운영적인 고민이 두 번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고객 경험 향상 측면에서 AI의 그 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통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여러 서베이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고객들이 AI 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탐색하거나 실제로 그 탐색된 내용을 비교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AI 앱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AI 생태계 내에 브랜드나 리테일러가 연결시켜 놓은 앱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게 구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실제로 비교나 탐색이나 평가 단계를 넘어서 이 안에서 이제 AI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이제 고객들의 그런 구매 전환율도 기존의 어떤 리테일 채널급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많이 구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제로 고객들이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실제로 직접 결제로 들어가기 전에 최종 승인을 하는 그런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고객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여러 이제 툴들이 있더라도 여러 이제 승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위임하고자 하는 의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 그런 변화적인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바베큐 파티를 할 건데 8명을 초대했다라는 그런 이제 고객의 상황이 있다라고 보면, 실제로 저희가 주로 이제 그 AI를 통해서 추천받는 부분들은 어떤 레시피들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리스트를 좀 제공을 받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그 목록에 따라서 직접 이제 쇼핑 플랫폼에 들어가서 수시라든지 삼겹살, 고기라든지 야채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좀 입력을 하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던 부분들이 사실 과거의 쇼핑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그 에이전틱 커머스가 대두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의 쇼핑 경험들은 한 단계 좀 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주말에 바베큐 파티 할 건데 몇 명을 초대했다라고 이런 상황을 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실제로 이제 재료 목록 리스트를 자동으로 좀 작성을 해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인원수라든지 1인분의 양, 칼로리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제 쇼핑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재고가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고, 심지어는 그 최근에 구매한 이력이 있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빼고 구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이 승인을 한번 하게 되면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약간은 프로액티브한 그런 좀 쇼핑 경험들을 AI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대화 하나로 이런 부분들이 좀 완결되게 좀 쇼핑 경험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AI 도입 시대의 에이전틱 커머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좀 저희가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어쨌든 좀 탐색이라든지 비교, 그 다음에 리뷰,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AI가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디스커버리 형태의 어떤 그 기능들을 제공했다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앞서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구매를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결제까지도 AI 생태계 내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마트나 뭐 인스턴트 체크아웃 같은 그런 좀 그 장보기 플랫폼이라든지 챗 GPT 앱 내에서도 이런 결제 기능들이 실제로 이제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좀 구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미래에는 완전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겼을 때 제품을 이제 탐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결제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승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제 의사결정하고 그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사실 에이전틱 커머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 관점에서 이 AI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것들을 고민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대응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플랫폼에 우리의 상품들 그리고 우리의 멀천다이즈 프로덕트 리스트들이 최대한 많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우리가 의도하는 컨텐츠가 많이 노출되는 형태의 그 노력들이 첫 번째 GEO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AI 앱 내에서 우리가 직접 인 앱으로 들어가서 좀 구매 편의를 좀 높여주는 그런 이제 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접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그런 세 번째 유형이 마지막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외부 AI 플랫폼에 그 저희가 어쨌든 그 최대한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좀 GE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챗 GPT 안에서 실제로 S라고 하는 플랫폼이 진입을 해서 고객들이 제품을 좀 탐색하고 비교하고 추천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제품을 자동으로 좀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그 공예가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어떤 좀 수공예 제품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뭐 브랜드화 시키기보다는 그런 약간 좀 커스터마이즈된 특색 있는 홈 리빙 제품이나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챗 GPT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말에 집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선물을 하나 사고 싶어. 근데 선물이 뭐 세라믹으로 된 어떤 그 식기 용품이면 좋겠고, 뭐 가격대는 어느 정도면 좋겠고, 색깔 톤은 뭐 화이트 톤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챗 GPT 안에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좀 탐색을 해주고 그 비교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마음에 들면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몇 가지의 컨텍스트 상황이나 뭐 쇼핑을 할 때 몇 가지 조건들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추천이라든지 구매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GEO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AI가 대두되면서 GEO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SEO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브랜드 사이트나 제품이 최대한 그 정보 플랫폼 내에서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그런 플랫폼 내에서 어떤 검색어를 냈을 때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이제 마케팅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GEO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이 챗 GPT나 제미나이에서
어떤 상품들을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이 많이 답변에 인용될 그런 확률을 높이는 그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챗 GPT 내에서 제공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컨텐츠들이 가급적이면 좀 긍정적인 그런 톤 앤 매너로 노출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고객들의 쇼핑 행태가 검색 플랫폼이나 어떤 쇼핑 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품을 검색하는 행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좀 비교하고 좀 이렇게 검색하고 싶을 때는 AI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AI 플랫폼 내에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좀 많이 노출되게 하느냐의 게임으로 사실 좀 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GEO라고 하는 그 제너러티브 엔진, 그 AI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AI 툴들이 우리 제품들을 얼마나 좀 많이 노출시키게 할 거냐에서 사실 브랜드나 제품이 좀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SEO 같은 그 시대에서는 사실 얼마나 우리 브랜드나 제품이 좀 노출이 상단에 뜨게 하냐,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로 얼마나 유입이 되느냐라는 게임이었다라고 하면 GEO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그 답변에 얼마나 좀 노출이 많이 되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 브랜드다라고 하면 뭐 스킨케어 브랜드 중에 그 잡티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 제품을 추천해줘라는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얼마나 그 탑 리스트에 좀 거론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노출 점유율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랭킹 안에서도 좀 높은 순위에 얼마나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좀 우리 브랜드가 제품이 노출되는 것이 뭐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제품들의 평가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톤보다는 긍정적인 톤을 많이 담고 있는 노출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AI가 인용을 할 그런 그 확률이라든지 실제로 AI로 이제 검색된 그런 내용들이 뭐 자사 사이트로 얼마나 좀 그 유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5가지의 지표들을 그 GEO 시대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가정용 살충제 시장에서 보면 그 가운데 보시는 레이드라는 브랜드가 사실 그 노출 점유율에 있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좀 긍정적인 톤으로 노출이 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그 경쟁 브랜드에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노출 점유율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톤으로 좀 많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떤 컨텐츠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부정적인 톤이 많냐라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스프레이 타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국지적인 그런 면적에서는 효과성이 높지만 실제로 이제 군집 단위에 있는 그런 뭐 그 곤충들에 있어서의 좀 살충 역할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 또 냄새가 너무 강하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GEO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답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능들,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고객들한테 소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잘 컨텐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GEO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사실 AI가 굉장히 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 표현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브랜드 사이트라든지 어떤 그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 고객들의 어떤 리뷰 컨텐츠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을 보통 AI가 끌고 오는데 AI가 잘 끌고 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컨텐츠가 클리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명확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AI가 잘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여러 요소들에 일관되게 잘 배치하는 것들이 이 GEO에 있어서의 어떤 많이 이용되게 하고 좀 좋은 컨텐츠들을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AI 앱 내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앱 그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그 AI 생태계 내에서 우리 앱을 좀 연동시키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 앱 내에서
뭐 타겟이라는 그런 미국의 유통사,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그런 장보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챗 GPT 앱 내에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앱으로 연결시켜서 고객들이 챗 GPT 안에서 어떤 상품들의 검색을 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이제 좀 추천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앱으로 연동돼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좀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챗GPT나 클로드와 실제로 앱을 연결시켜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결제까지 끊이지 않게 엔드투엔드의 어떤 쇼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측면에 좀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의 이점은 뭐 이렇게 인앱 결제로 이제 AI 생태계 내에서 앱을 좀 연동시켜 놓을 경우에는 뭐 실제로 고객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이탈률이 좀 줄어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인앱 구매를 통해서 브랜드나 제품들이 구매 데이터라든지 고객들이 어떤 좀 컨텍스트에서 어떤 컨텐츠로 우리 제품들을 검색을 하는지에 대한 맥락이라든지 정보들을 조금 풍부하게 좀 수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AI 앱을 연결시킬 경우에 좀 이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카트의 예시인데요. 요리 레시피를 쭉 이제 어떤 뭐 고객들이 검색을 하고 뭐 어떤 요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떤 레시피들을 써야 될지, 어떤 재료들을 구매해야 될지를 챗 GPT 내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쭉 리스트업을 해주고 그 리스트업 된 제품들을 인스타카트 내에서 이제 좀 최저가라든지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바구니에 담고 고객이 이제 결제 버튼을 누르면 구매까지 좀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이제 미국의 여러 이제 유통업체들은 챗 GPT 내에 앱을 만들어 놓고 좀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사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실제로 뭐 많은 유통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패션 브랜드라든지 소비재 브랜드들도 특화된 어떤 좀 AI를 툴들을 써서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그런 브랜드의 에이전트들을 개발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의 거대 공룡인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실제로 이런 자사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챗 GPT 내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좀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구매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의 플랫폼 내에 똑같이 좀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유통기업들 경우에는 이런 그 자체 에이전트를 뭐 구축해서 론칭을 하거나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마존과 월마트가 오운드 에이전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그 전략에 있어서는 약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철학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플랫폼 내에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구매까지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하게 만들겠다라는 철학이 워낙 강하다 보니 실제로 월마트 같이 실제로 뭐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외부 AI 플랫폼들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외부 연결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과는 좀 차별화된 좀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루퍼스라고 하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기능들과 비슷한 쇼핑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고객이 뭐 어떤 구매 컨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가격대는 어떤 가격대를 원하고 뭐 어떤 브랜드들을 원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뭐 입력을 하거나 대화형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마존 내에서 구매까지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능들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까지도 아마존이 구매해 주는 것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철학에서 바이펌이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제품은 사실 이제 독자적인 그 브랜드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제 아마존에 입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싶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 AI 쇼핑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제 외부에 있는 나이키 브랜드 사이트에 가서 직접 검색을 하고 구매하고 결제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이펌이라는 좀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엿볼 수 있는 게 아마존은 어쨌든 간에 고객이 우리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철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어쨌든 그 뭐 리테일의 오퍼레이션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좀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측면에서 GEO와 같은 서비스들을 브랜드나 유통사들이 어떻게 좀 운영할 것인지, 얼마나 AI 그 플랫폼 내에서 우리 제품이 많이 좀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고 또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가진 컨텐츠가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좀 유통기업들의 고민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실행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